임플란트 식립 이후에 통증이 있는 환자들은 정상인가요? 아니면 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예, 아무래도 뭐 임플란트 수술을 받으시게 되면은 좀 환자분들도 긴장하시고 뭐 두려워하시고 그런 거 있기 때문에 마취는 저희들이 해드리는데 처음에 마취를 깨고 나면은 약간의 뭐 통증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부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환자분들이 뭐 이 정도면 할만하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시고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수술을 받으시고 나서 처음에는 뭐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큰 통증이나 이런 것이 없어야지 되는데 수술 받으시고 한 1, 2주 정도 지난 다음에 계속 통증이 계속 있다. 그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치과를 방문하셔가지고 어떤 원인에 대해서 조치를 받으셔야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맞아요. 되게 보면은 수술하고 나서 일주일, 3, 4일 안에 거의 그러한 그렇죠. 증상들이 많이 네, 없어지니까 거의,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치과에 가셔가지고 아니면 전화하셔가지고 나 이런 증상들이 있다고 얘기하시면은 바로바로 치과 연락하시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저 혼자서 생각하실 때, 좀 있으면 괜찮아지겠지, 뭐 어떻겠지 하시면서 시간만 자꾸 소요되면은 더 악화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 치과하고 바로바로 소통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임플란트를 이제 심고 나서 보철물을 갖다가 만든 다음에 처음에 저는 이렇게 환자분들한테 이렇게 설명해요. 이가 없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이가 들어가면은 그 부위가 예민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등산 안 가던 사람이 갑자기 등산 가면 어떻게 돼요? 근육통이 오듯이 아랫니를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를 했다. 위에니는 자기 치아다? 그러면은 위에 치아가 아프다고 조금 하신다고요? 그런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윗니 아랫니가 서로 맞부딪히면서 거기에 자극이 가면서 그쪽 위에 치아들이 예민해지기 때문에 그 때문에 하나의 시큰시큰하는 그런 통증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설명했듯이 근육에 자극이 와가지고 아니면 치아가 예민해져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조금씩 이제 치과에 가서 바로바로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참 지났는데 그 임플란트 주변에 피가 난다든지 그 부위가 아프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잇몸 주변에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경우 이렇게 보면은 그 밑에에 서로 접착제가 남아있다든지 아니면 음식물 찌꺼기가 많이 껴가지고 염증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거기에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본인은 임플란트라고 아프지만은 그 주변의 치아가 또 이렇게 아파가지고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임플란트도 치아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결국은 치아가 주변에 염증이 생겨서 이를 뽑으셔서 임플란트를 하셨듯이 임플란트 자체도 그 주변에 당연히 염증이 생길 수 있다고 보는데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플란트 했으면 이게 평생 간다. 아무 문제 없이 이게 평생 간다고 생각하시니까 더 큰 탈이 나서 오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들이 만약에 구강 내에서 통증이 있다 그러면은 바로바로 그렇죠. 정기검진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은 치료받고 하시면은 구강 그 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근데 치과 가기가 진짜 싫어요. 다들 그렇죠. 1년에 한 몇 번 정도 세차해요? 세차 자주 하죠. 자주 하죠. 네. 그러면은 구강 내에 임플란트도 하나의 똑같아요. 그것처럼 자기가 집에서 열심히 잘 닦는 것과 세차장에 가가지고 세차하면은 더 깨끗하고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고 세차하면서 또한 치료하면서 거기 주변에 모았던 문제점을 갖다가 발견하고 치료해 줄 수 있다는 거 정기검진을 받는 게 우리 모든 분들한테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